오늘 밤 국민 여러분과 저는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각계 각층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군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입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과반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고 새 2위 정동 530만 표 차이 압도적 승리였습니다. 환호의 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광우병 논란 때문이었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소홀했다는 지적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불도저라 불리며 성과만을 강조하던 대통령은 뒤늦게 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저희 정부가 조금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너무 서둘렀던 감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국민의 심정을 이해하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매우 소홀히 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고. 임기 5년 동안에 원고대로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통령 당신의 생각과 당신이 이해하시는 방식으로 언어를 자유롭게 하셨고요. 누구보다도 진솔하고 자연스러운 대화가 많았고요. 공식 행사가 끝난 다음에도 꼭 소통관에 남아서 굉장히 긴 시간 대화를 즐기시곤 하셨습니다. 기자회견 이외에 TV 출연이나 특별대담, 시민들과 패널들과 함께 했던 행사를 처음 시도하시고 자주 하셨던 면이 기억에 남습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두 전임 대통령이 재임 기간 모두 150회가량 기자회견에 나섰던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이나 방송에 출연해 소통에 나섰던 건 채 20차례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름의 저돌성이라든가 자신감 같은 것도 없지 않았던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뒤로 갈수록 해명하고 홍보하고 자꾸 이제 뭔가를 자랑하려고 하는 쪽으로 결국 좀 가게 된 면이 좀 강했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도착하셨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자 대통령과 국민 간의 소통 자리는 더 줄어들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기 동안 기자회견이나 간담회, 대담 등에 나선 건 단 5번뿐이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 순서 같은 것도 사실상 정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큰 틀을 벗어나기는 쉽지는 않아요.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것도 있고 그 설익은 그런 정책을 미리 발표할 수도 없고 대통령이 그냥 그 어떤 사람을 만나라든가 이런 일정 이런 것들이 다 대국민 메시지예요. 단순히 대국민 담화만 갖고 양적인 비교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그런 마련에서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현장 방문이 상당히 많았던 대통령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숫자 자체로는 적었을 거예요. 다만 박근혜 대통령은 잘 아시다시피 대중정치인이셨기 때문에 말이 짧지만 굉장히 강력한 호소력을 가졌던 그런 대국민 메시지가 많았어요. 위기 상황에서도 소통 방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오늘은 무거운 말씀을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질문하고 싶은 것도 그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당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땠을까?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습니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사뭇 달라졌습니다.
질문자를 지정하지도 질문 내용을 조율하지도 않았습니다. 국민청원 도입, 국민과의 대화 등 대국민 직접 소통도 늘어났습니다. 단순히 기자회견 또는 뭐 기자 간담회, 국민과의 대화보다는 훨씬 더 넓은 범위에서 소통을 생각하셨고 그만큼 굉장히 적극적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국민 소통의 어떤 철학, 즉 국민을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국민을 파트너로 또 대화의 대상, 대화의 주체로 그리고 통치의 또한 주체로서 국민을 생각했다. 그런데 5년 임기가 끝난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국민 소통에 대한 평가는 엇갈립니다. 우선 소통 방식의 다양성과 내용 면에서 진일보한 대통령이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언론과의 소통은 소통대로 하고 거기에다가 SNS를 통해서 또 낮은 경호를 통한 현장에서의 국민과의 소통, 그다음에 국민청원이라든지 또 청와대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해서 정부 정책들을 발표한 적들도 많은데요. 다양한 도구들을 통해서 국민과의 소통을 시도했기 때문에 총량으로 봤을 때는 그 어떤 정보보다 훨씬 많은 양의 소통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반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비판도 공존합니다. 짜여진 이미지, 아주 잘 연출된 이미지, 정교하게 기획되고 연출된 그런 이미지로만 국민들한테 나타나려고 했던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박근혜 정부랑 크게 다를 게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자회견과 간담회, 방송 출연 등으로만 국한해 본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소통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비슷한 수준에 그쳤습니다. 대통령을 둘러싼 팬덤, 즉 강력한 지지층이 때때로 소통을 막기도 했습니다. 정당한 비판을 해도 돌아오는 게 그런 집단 린치, 온라인상의 집단 테러 이렇게 돌아오니까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어떤 그 팬덤 문화가 어떤 그 건강한 어떤 그 비판 문화를 좀 방해하는 요소가 분명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의견이 달라서 이런 언론과의 자연스러운 소통 또는 공격과 비판과 방어와 설득 이런 과정들이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려줬더라면 얼마나 우리 사회가 훨씬 더 많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사회가 됐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죠. 임기를 마친 문 전 대통령의 생각은 어떨까? 어쨌든 소통이 부족했다라는 평가를 받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더 많은 소통에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다. 그런 점은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죠. 다만 이제 그런 사정을 알아달라는 거.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하는 언론 자유 지수에서 올해 우리나라 순위는 43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는 높은 성적표를 받아들었지만 참여정부 시절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네 분께서 도착하셨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시간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출근길에 기자들의 자유로운 질문을 받은 첫 대통령,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오늘 첫 출근이신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제 제가 그 취임사에 통합 얘기가 빠졌다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통합이라고 하는 건 우리 정치 과정 자체가 국민 통합의 과정입니다.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언론에 대해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 발언들이 굉장히 거칠죠. 그리고 최근에 그 인수위 출입 기자들을 보면은 그 비판 언론에 대해서 출입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비판 언론에 대해서 좀 출입조차 막는 것은 너무나 좀 자신 없는 태도이고 비판 언론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인정하고 수용해야 언론과 정치 언론의 건강한 긴장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과의 접촉면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다짐, 약속이 꼭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 대통령이 언론과 만나는 것을 정례화하면 제일 좋겠고요. 일방적 전파가 아닌 대화가 있는 소통.
비판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국민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5년 뒤 평가는 윤 대통령의 소통 철학과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국민과 대통령의 소통을 위해 이제 언론도 달라질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언론의 고유한 기능은 권력과 각종 권력을 감시하는 것, 그리고 또 그런 권력들이 작동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취재해서 독자들한테, 시청자들한테 알려주는 것이어야 하는데, 내가 직접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라고 들어가 버리면 이건 정치의 영역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건 언론으로서는 대단히 심각하게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언론을 매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국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면 쌍방적 대화가 가능한 언론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검증했을 때 확실히 더 많은 사실 확인이 가능하고 확실히 더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권력자가 분명히 이제 언론 앞에 섰을 때 훨씬 더 투명해질 수 있다라는 모습을 언론 스스로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